미술 작품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에 끌리시나요? 강렬한 색감, 독특한 형태, 혹은 작가의 이름일 수도 있죠. 미술 감상은 작가의 의도와 시대적 이야기를 이해하며 나만의 시각을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하나씩 기록하고 정리하다 보면 점차 나만의 취향과 안목이 드러나게 되죠. 이 영상은 갤러리, 미술관, 아트페어, 옥션하우스에서 여러분의 미술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갤러리나 미술관에 가면 작품의 캡션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캡션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캡션에는 작가 이름, 작품명, 제작 연도, 재료, 크기, 소장처 정보 등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캡션의 정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드가 드가의 유명한 작품인 더 발렛 클래스의 캡션을 살펴볼까요? 캡션을 보면 가장 먼저 작가의 이름, 에드가 드가가 보입니다. 드가는 발레리나의 세계를 깊이 탐구했던 인상주의 화가죠. 제작 연도는 어떤가요? 1870년대 초반입니다. 이 시기는 프랑스가 정치적 격변을 겪던 시대로 당시 발레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예술 형태였죠. 발레는 귀족과 부유층의 문화였기에 드가의 작품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적 맥락도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와 크기입니다. 재료는 캔버스의 유화로, 크기는 세로 85cm, 가로 75cm입니다. 캔버스의 유화는 내구성이 좋고 오랜 기간 작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작품의 소장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죠. 작품 크기 또한 중요한데요. 전반적으로 클수록 더 높은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을 보면 소장 이력이 있습니다. 소장 이력은 작품의 진위와 가치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유명 컬렉터나 기관이 소유했던 작품은 미술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곤 합니다. 이 작품은 1911년 이삭 드 카몽도 백작의 기증으로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었다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캡션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작품의 배경과 가치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이 캔버스가 아닌 종이나 파너로 제작되었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작품의 재료는 제작 방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가치와 수집가들의 관심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더 발렛 클래스와 같이 캔버스의 유화로 그려진 작품은 세월이 지나도 상태를 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죠. 반면 종이는 습기나 빛에 약해 손상되기 쉬워 보존에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종이에 그려진 작품은 보존 상태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좌우될 수 있죠. 그렇다면 판화는 어떨까요? 판화는 보통 하나의 틀로 여러 장을 찍어내기 때문에 희소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판화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에요. 작가가 직접 만든 한정판 판화나 작가의 서명이 들어간 판화는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작품의 재료와 제작 방식은 작품의 물리적 상태와 희소성, 그리고 역사적 맥락에도 영향을 주어 작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한데 모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바로 아트페어입니다. 아트페어는 예술의 축제 같은 대규모 행사로 전 세계의 갤러리가 모여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활기가 넘치는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예술가, 딜러, 컬렉터, 큐레이터, 비평가, 후원자 등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발견하죠. 아트페어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문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갤러리나 보고 싶은 작가를 미리 정해두면 좋아요.
두 번째, 아트페어에서 제공하는 플로어 맵을 다운로드해서 나만의 동선을 짜보세요. 예를 들어 갤러리 부스 번호인 A1이나 B2 같은 위치를 미리 알아두면 시간도 절약되고 가고 싶은 갤러리를 금방 찾을 수 있답니다. 세 번째, 각 부스를 둘러볼 때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발견했다면 갤러리스트에게 이 작가가 이전에 어디에서 전시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미술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직접 작가와 작품의 이야기를 물어보면 좋아요. 이런 질문과 대화를 통해 작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작품의 가치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작품에 대해 직접 이야기 나누는 경험은 아트페어만의 특별한 매력이죠.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아트페어를 훨씬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미술시장에서 가장 첫 공급이 이루어지는 1차 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2차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시장은 한 번 이상 거래된 작품들이 다시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옥션하우스, 즉 경매가 있죠. 그렇다면 옥션하우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매라는 말은 라틴어로 증가하다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경매의 기본 원리는 작품의 시작가에서 입찰을 시작해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작품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경매에서는 고미술품부터 현대미술, 보석, 가구, 골동품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에드가 드가나 모네 같은 거장의 작품은 주로 역사적인 가치와 희소성이 가치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반면 현대미술 작품은 평가 기준이 조금 달라요. 현대미술은 주로 작가가 지금 미술시장에서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 평론가들과 미술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그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최근 전시나 활동 기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모든 작품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는 작품의 독창성, 보존 상태, 희귀성, 그리고 작가의 명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작품마다 평가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각 작품이 얼마나 고유한 이야기와 배경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작품을 감상할 때 캡션에서 얻은 정보를 작품과 연결해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캡션은 작품의 숨겨진 이야기를 여는 열쇠와도 같아서 작품에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는지, 작가의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단서들을 하나씩 조합해보면 작품에 대한 나만의 감상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양주혜 작가와 이영재 작가는 모두 작품을 통해 재료를 활용한 이야기를 풀어내지만 사용하는 방식과 전달하는 메시지는 서로 달라요. 먼저 양주혜 작가는 바코드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바코드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흔히 보는 기호인데 작가는 바코드를 단순한 기호로만 보지 않고 현대사회의 소통 방식과 연결된 상징으로 바라봤어요. 바코드 시리즈는 작가의 초기 점찍기 작업 방식에서 발전한 건데요. 작은 점들이 모여 큰 이미지를 만드는 것처럼 작은 기호와 코드가 모여 현대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캡션과 작가 노트를 보면 양주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때 바코드라는 소재를 왜 선택했는지, 이를 통해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미술에서는 작품의 소재나 아이디어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이번엔 이영재 작가의 방추 항아리 작품을 볼까요? 이영재 작가는 전통적인 재료인 도자기를 사용해요. 하지만 도자기를 단순히 옛날 방식으로 만들지 않아요. 두 개의 사발을 독특한 기법으로 결합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해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가의 작품은 옛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냅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이 두 작가의 공통점은 작품에서 사용되는 재료와 주제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점이에요.
양주의 작가는 바코드라는 상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을 탐구하고, 이영재 작가는 도자기를 현대적으로 변형하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렇듯 현대미술에서는 작품의 배경이나 시대적 맥락도 감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캡션과 도록에 적힌 제작 연도나 전시 이력, 작가의 의도를 읽다 보면 그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와 그 속에서 작가가 고민했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은 작가가 던지는 질문에 관객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대화와도 같아요. 주어진 정보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려 노력하면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작품의 시각적인 요소와 캡션 속 정보를 하나씩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작품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풍부하고 흥미롭게 다가올 거예요. 작은 정보 하나에서 시작해 작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세상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현대미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친구가 될 거예요. 작품을 보면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작품과 대화를 나누게 될 거예요. 모든 감상의 시작은 바로 기록에서 비롯된답니다. 작품을 마주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나요? 화려한 색감, 재미있는 형태, 아니면 작가가 담아낸 숨은 이야기가 마음을 흔들었나요? 그 순간 느낀 감정과 인상적인 포인트를 구글 아트 앤 컬처 온라인 무드보드에 기록해보세요. 왜 이 작품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는지 수집해보는 것만으로도 감상이 더 풍부해질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 세계의 여러 미술 공간을 방문하고 오늘 이야기한 감상법을 적용하여 감상하는 것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몰랐던 나만의 예술적 취향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로 작품을 기록하고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과 관점을 발견하며 한층 더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기록 속에서 성장하는 나만의 안목을 발견하는 즐거움. 이제 시작해볼까요? 아트마켓 디코드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나만의 시각으로 예술 작품과 소통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술관 감상 기록지를 하나씩 작성하다 보면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하고 그 안에 담긴 작가의 의도와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에 흥미를 느끼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북과 활동지를 함께 활용해 보세요.